강의는 작년 18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성중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인데 이 문성중학교 3학년 문제가 18년도에는 뭔가 이 선생님이 시 선생님이거든요. 이거 출제하신 분이 시 선생님인데 굉장히 좀 재밌게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출제를 하셨어요. 단순하게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연습해서 무조건 풀게 한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이렇게 줄거리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뭔가 수학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낸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만화를 보고 예쁜이 나이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촌 동생 예쁜이가 몇 살인데 라고 했죠. 예쁜이가 동생이 있거든. 근데 동생보다 3살이 많아. 힌트가 나왔죠? 그죠? 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쁜이 나이를 x라고 한다면 동생의 나이는 예쁜이 나이보다 3살이 적죠. 근데 동생 나이를 제곱하면 x-3을 제곱하면 그죠? 예쁜이 나이를 9배 한 거보다 5가 작아. 예쁜이 나이를 9배 한 거보다는 5가 작아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만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전개하게 됩니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고요.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줘서 인수분해가 되면 x는 1과 14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에서 예쁜이 나이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0보다 커야 되고 동생 나이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x는 3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은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B 위 B하고 E 선분이 있습니다. 이거 위에 점 C가 있습니다. C를 잡고 BC와 C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중요한 힌트입니다. 정사각형 두 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가 8cm다 했기 때문에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를 만약에 X로 놓는다면 여기가 8-X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34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되죠. 이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x의 제곱이 되죠. 이 두 개의 면적을 합하면 3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서 지금 2로 다 나눠줬죠. 그렇게 돼서 인수분해를 쭉 하게 되면 전개하시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는 3과 5가 나옵니다. 왜 두 개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는 그림에서 지금 이 x가 크게 그렸지만 실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8이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x고 8-x라면 이쪽이 8-x가 더 크죠? 그러니까 x가 3이 되면 이쪽이 5가 될 것이고 그죠? 3이면 5가 될 것이고 이쪽이 5가 되면 이쪽이 3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라겠습니다.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3이 돼야겠죠? 그죠? 3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가 크게 나왔으니까 이 그림이 여기가 뭐로 잡고 x를 5로 잡아야 되겠죠? 5로 잡고 여기를 3으로 잡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사각형은 한 변이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이런 그림이 되면은 맞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거는 꼼꼼하게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찾는 요령보다는 문제를 완전히 분해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보기에서 있는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답을 찾기 전에 이거를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그랬을 때, 자, a로 묶어줘야 되겠죠? 이 창의 개수가 1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러면 이게 a분의 b가 되겠죠? a로 묶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의 제곱. 이거의 반이 2a분의 b가 되죠. 반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없는 것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플러스 c.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묶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로 안에 이 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A의 영향을 곱해서 A의 영향 때문에 A를 곱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된다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지만 여기에 A를 곱해지기 때문에 A가 하나가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통분해서 써준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꼭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 그래프가 지금 y축이 있으면 y축이 왼쪽에 지금 꼭지점이 와 있냐? 오른쪽에 와 있냐가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라면 이 창의 개수 a는 뭘 결정하죠?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볼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에서는 지금 이 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수가 양수죠. 그러니까 a가 양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뭡니까? 이 부분이죠. 자, 설명 잘 듣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꼭지점 x좌표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여기가 y축이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꼭지점 x좌표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a가 양수래요. a가 양수면 이게 음수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가 어쩐다?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양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다. 다시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쌤은 설명했고요. 만약에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나중에 그린다면 a가 양수다. 그죠? a가 양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b가 양수라면 a도 양수고 b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a분의 b는 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꼭지점 x좌표가 음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될 것이다. 왼쪽으로 와야 될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y축보다 오른쪽에 와 있죠? 그러면 아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를 봐야 되겠죠? 자, 그 말은 이거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a가 양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b가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b가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b가 음수가 되면 a가 양수죠. 근데 b가 음수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오른쪽 x 이거에 뭐가 꼭지점의 x좌표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떤 경우다? a는 양수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와 있기 때문에 b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되더라. b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b가 음수가 되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를 암기를 하죠. 이 두 개의 부호가 반대면 오른쪽으로 오고요.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왼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알아두는데 이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보면 A가 양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양수가
맞죠? 그 다음에 BC가 음수냐라고 했습니다.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C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C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X가 0일 때의 Y 값이기 때문에 이것이 0,C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가 양수다. 그러면 B는 뭐다? B는 음수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마이너스다. C가 양수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본 학생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데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식에서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라고 예상이 되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y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뭘 뜻하냐?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2라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점이 되죠. 이 점은 좌표로 말하면 마이너스 2, y 값이죠. 이 y 값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시은이가 SNS에 올린 질문이다. 옳은 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시은이 두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공통점이 뭐가 있냐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지금 선생님이 미리 써놨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죠. x제곱인데 y축으로 1만큼 올라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은 0,1이 되죠.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y축이기 때문에 x가 0이 되겠습니다. 추계방정식이란 말은 어떤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대칭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접어버리면 두 개가 정확히 접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데칼코마니 미술에서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꼭지점이 몇입니까? 1입니다. 1,0이 꼭지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를 0을 만든 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1,0이고 어디가?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x는 1이 추계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그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거를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게 y는 x제곱입니다.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쩌습니까? 다시 x축에 대칭 이동한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2번까지는 x축으로 1만큼 움직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까지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버린 겁니다. 자, 문제 보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추계방정식도 다릅니다. 둘 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네 라고 했지만 평행이동했다고 보면은 둘 다 맞고요. 이것은 대칭이동도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만 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조금 이 부분이 좀 이제 국어로 봤을 때는 좀 문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칭이동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폭이 같구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을 원래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건 어떻게? y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x제곱을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X축의 대칭 이동이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점이 같죠. 그러니까 원래 시작점이 같다는 말은 원래 그래프 모양이 같습니다. 폭도 같습니다. 그죠? 그게 되겠고요. 공통점이 없는데 아니죠. 공통점이 지금 폭이 같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영이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환이 같은 경우 둘 다 y는 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네 했을 때 이건 평행이동도 했기 때문에 지환도 맞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대칭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요구하는 답은 아마 이거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지금 면적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 구하는 문제는 메꾸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면적을 구하라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적분을 배워야지만이 원래는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조금 전에 문제 같이 평행이동했을 때 폭이 같을 것이다. 그거를 먼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폭이 같냐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를 완전 제곱식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 그래프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폭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인다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꼭지점이죠. 그 말은 여기가 몇입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걸 구했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하고 같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평행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이리 왔을 거고요. 이 지점은 이쪽으로 왔을 거고요. 그죠? 이 지점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디하고 어디로 움직인 거죠? 이리 움직인 거죠? 이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와 어디가 같다? 여기가 같다. 여기와 어디가 똑같다? 여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자면 여기 1번 더하기 2번이다 했다. 여기로 할까요? 1번 더하기 2번이다 했다면 그죠? 1번하고 어디가 똑같다? 여기 3번하고 똑같다. 3번하고 어디가 똑같다? 3번하고 2번이 똑같네 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1번하고 2번을 더하는 게 아니죠. 1번하고 4번을 더한 거죠. 우리는 1번 더하기 4번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뭐가 똑같다? 4번 더하기 2번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우리는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나오면 식은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문제에 속합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천천히 읽고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문제만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겁먹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18번을 만약에 어려워한다. 선생님 저는 18번이 어려워요 하는 학생은 어떤 것이 안 돼 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는 어떤 게 되냐면 식을 세우는 연습을 시킵니다. 교과서에 식을 세우세요가 됩니다. 그전에는 식이 주어지면 문제를 답을 찾는 연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식을 세우세요 그리고 푸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시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듯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자,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연습은 조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그죠? 자, 어느 공장에서 1개월 동안에 A 제품을 X개 생산을 했습니다. A 제품을 X개를 생산했어요.
출시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이거 10,000원입니다. 요만큼이 지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제품이 시중에 X개 출시되면 한 개당 이거에 판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에 판매된다. 이 공장에서 1개월 동안 A 제품으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익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해가지고 번 돈에서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빼버리면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개를 판매해서 총 수입에서, 그죠? 총 수입에서 X개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X개를 생산하여 출시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이걸 하겠으니까 이게 뭐다? 요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이건 썼습니다. 그러면 X개를 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냐 라겠죠. 총 수입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개당 요만큼을 팔아요. 요만큼의 가격에 한 개당 가격이죠. 근데 우리는 몇 개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X개를 출시해서 X개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X개를 해줘야지. 이건 한 개당 가격에서 X개를 팔아야 돼. 만약에 이것이 뭐 2,000원이다. 2,000원, 5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몇 개죠? 한 개죠. 그죠? 만약에 두 개를 팔면 1,000원, 세 개 팔면 1,500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당 가격에다가 그 개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 최대 이익이라 이 최대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중학교 3학년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앞쪽 과정까지는 전부 다 뭐다? 완전 제곱식을 하세요. 꼭지점을 찾으세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완전 제곱식,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 함수 파트에서 완전 제곱식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물론 기술적으로도 잘 해야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 뜻하는, 그죠? 활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가 물론 범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실력을 높이는 그 과정이 돼야지만이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 제가 2등급 정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완전 제곱식을 하면 x가 몇 개일 때? 그죠?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을 하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A 제품의 개수 그랬으니까 x개 x값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학자 프랭카레의 명언이다. 다음 2차 함수. 이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는데, 그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뭐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재미있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냈습니다. 그래프의 설명에 해당하는 카드를 모두 찾고 카드에 적혀있는 글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 함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입니다. 자, 꼭지점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런 모양으로, 즉 완전 제곱식꼴로 바꿨을 때 꼭지점이 1하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는 A만 모릅니다. A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좌표를 하나를 줬죠. 0,1입니다. 그러면 0,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0,1을 대입했을 때 A 값이 3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꼭지점은 1, 마이너스 2고요. 추계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추계방정식.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또 아니면 또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a, b, c 값, 이 말이 맞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틀렸고 y축과 만나는 점은 0,1이고요. y축과 만나는 0,1이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직선은 x는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3,9를 지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다 3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을 지난다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꼭지점 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칸에 있는 뭐를 찾아서 힌트를 찾아라. 이름을 기술이다 붙이는 같은 사물의 다른. 그래서 수학은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수학은 같은 사물의 다른 이름을 붙이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술이다가 서술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8cm, 12cm, 8cm, 12cm, 직사각형 ABC가 있다. 가로의 길이는 몇 초 2cm씩 늘어나고, 몇 초 2cm씩 늘어나고, 그죠? 원래 가로 길이가 몇인데, 원래 가로 길이가 8인 거죠. 근데 이 t 몇 초니까 1초면 2가 늘어날 것이고 t가 2면 4가 늘어날 거죠. 그죠? 1초에 2씩이니까 그러니까 이 t 이 부분이 또 식 세울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몇 초 1씩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몇인데 12죠. 12인데 몇 초 1씩이니까 1t에서 빼준다. 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 넓이가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아진다? 그럼 처음 넓이는 8 곱하기 12가 되겠죠. 처음은 8 곱하기 12가 되죠. 그 다음에 t초 후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0초와 8초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0초 때하고 8초 때니까 0초 때란 말은 맨 처음이란 이야기죠. 움직이지 아직 않을 때 당연히 같죠. 그래서 답은 8초 때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송 18년도 중학교 3학년 문송 중학교 3학년 이렇게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서 점수도 좋지만 실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수학을 좀이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